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오늘 2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김행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와의 친문설에 대해 김행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이 제가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이름을 부르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보는 거짓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자야말로 하늘 좀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죠.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하세요. 2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네, 제 기억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저 못했습니까? 월단의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월단의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월단에서 월단의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이 여사가 나이가 오랜 많아서 지기이고,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그 말씀이세요? 월단회 고발학 콘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의 경영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전 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죠.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뉴스탑10에서도 좀 더 보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심 내용만 짚어보면 이민찬 부대변인님,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친문설, 그러니까 이게 속칭 낙하산 아니냐, 장관 후보자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김행 후보자가 했네요. 우선 청문회 때는 야당이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팩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방금 들은 질문을 보면 그 안에 어떤 팩트가 있는 거죠? 저는 자료 준비가 부실하고 어떤 청문회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한 게 부실하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인격 모독, 추측성 발언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픽업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픽업한 게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전 그 부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 후보자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예. 언론사 사장을 지냈고요.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료 준비가 부실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껴주는 것 아니냐. 이거는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같은 여성끼리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질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러니까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전혀 동의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성가족 어떻게 업무 분장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쯤 국민 앞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 거죠? 이런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야당이 이미 이 김행 후보자 부적격으로 낙인을 찍기 위해 준비를 하고 청문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붕 뜬 팩트 없는 인격모독 질문만 지속되고 있다. 개탄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민찬 부대변인께서는 팩트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주식 관련 의혹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내일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에선 이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장관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3년 장관을 하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승기나 꼬치가 정말.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영상에서 XX 이거 그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예, 그 제가 어떻게 뭐 음성을 뉴스 탑10 시간 직전까지 있었던 주요 장면들을 각 후보 하나씩만 만나봤는데 결국은 여권에서는 이 블랙리스트, 최근에 유인천 후보자가 서면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없었다라는 기존 입장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이제 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체가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국정원 문건에 다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문건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겨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당시에 본인이 정말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본인은 무능한 장관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 자체도 없는데 문체부 장관의 어떠한 관여 없이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지금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어떤 블랙리스트에 자기 관여하지도 않았고 블랙리스트에 뭐 실체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미 과거에 조사된 문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오늘 좀 해소를 해주셨고 오히려 앞으로는 절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든지 문화계에서 뭐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뭐 XX라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사과하시고 넘어가면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훨씬 젊으셨잖아요. 우리가 영상에 보듯이. 그러니까 감정 본인도 인정하듯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고 그걸 또 왜 뭐 또 듣기평가 국민들에게 듣기평가를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정확히는 윤천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유감 표명 사과를 했고 다만 그 표현이 난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마치 욕처럼 비출 만한 자막을 달았다는 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무슨 반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또 윤천 후보자가 확 얘기한 건 또 정확히 짚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3위였고요. 아마 청문회 얘기 내일 좀 더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